들깨와 참깨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들깨는 흔히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상추와 함께 쌈으로 먹는 깻잎이 열리는 식물이고요. 그 열매도 들깨라고 칭합니다. 요리를 직접 하는 분이 아니라면 들깨를 직접 볼 일은 거의 없고 식당에서 감자탕이나 순댓국을 먹을 때 들깨가루의 형태로 접하게 됩니다. 반면 참깨는 이파리는 먹지 않고 음식의 고소함과 시각적 효과를 위해 나물무침 같은 음식 위에 깨소금 혹은 통째로 뿌리는 하얀색 깨를 말합니다. 즉 들깨와 참깨는 품종부터 완전히 다른 식물이니 상식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들깨와 참깨를 구분하지는 못해도 들기름과 참기름이 고소하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들깨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들기름을 고를 때는 냉압착 공법으로 제조한 것을 선택해야 하며 만들어진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되기에 최근 제조일자로 선택하고 가능하면 작은 용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을 피하기 위해 어두운 색의 병에 냉장 보관하면서 빠르게 소비해야 건강에 좋은 들깨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들깨와 달리 참깨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들깨만큼 빠르게 소비하지 않아도 신선함을 유지하는데요. 그 이유는 참깨 속에는 산패를 방지해주는 새사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들기름의 산패를 막으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혹은 8:2로 섞어서 냉장 보관하면 좋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들깨와 참깨 둘 다 고소하고 맛있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이 두 가지 깨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형태는 바로 기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더 이로울까요?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요즘 상식으로는 들기름이 몸에 더 좋습니다. 들깨에 생선보다도 훨씬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만성염증과 비만 예방은 물론 당뇨 개선에까지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춰 동맥 탄력성 강화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깨의 경우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데 오메가6 지방산은 두뇌 기능은 물론 피부와 모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식용유와 붉은 고기에 이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오메가6를 과잉 섭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메가6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건강을 위해서는 오메가6는 줄이고 오메가3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기름과 참기름 중 여러분은 어떤 기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들기름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들깨를 가공하게 되면 참깨와 달리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고 높은 열을 가할 경우 오메가3와 같은 영양소도 대부분 손실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압착 최근 제조일자 소량을 구매하여 냉장 보관하고 참기름과 7:3에서 8:2의 비율로 혼합하여 산패 속도를 늦춰주면 신선하게 들기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아깝다고 먹게 되면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어 오메가3를 비롯한 들깨의 많은 효능을 잘 누려야겠습니다. 들기름은 개봉 후 한 달 이내에는 소비하고 그 이상 지났다면 되도록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이 좋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들깨의 효능을 들기름보다 더욱 신선하게 오메가3 손실 없이 산패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농부가 수확한 형태 그대로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은 통들깨를 섭취 혹은 통들깨를 집에서 직접 갈아서 들깨가루로 먹는 것입니다. 들깨가루를 마트에서 구매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들깨는 가공되는 순간부터 산패가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어 가능하면 통들깨를 구입하여 깨끗하게 씻어 말린 후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먹을 만큼만 꺼내 살짝 덮어서 통째로 그냥 섭취하면 톡톡 터지는 식감과 함께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까지 섭취할 수 있어서 변비는 물론 대장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통후추를 갈 때 사용하는 후추 그라인더를 이용하면 손쉽게 들깨가루를 만들어서 음식에 곁들일 수 있습니다. 통들깨를 즐겨보지 않은 분이라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들깨가 좋다고 하니 혹시나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들기름은 절대 튀김 요리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타서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발연점이 낮고 고온으로 가열하면 오메가3가 파괴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드레싱으로만 사용하고 고온으로 오래 가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튀김이나 직화구이를 할 때 들기름은 사용하지 마시고 미역을 살짝 덮을 때나 계란 후라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안전하게 드레싱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들깨의 효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깨는 장 건강, 면역력 강화, 탈모 예방, 골다공증, 피부 미용, 혈관 건강,
두뇌 건강, 항암 효과, 폐와 기관지 보습, 당뇨 예방과 개선, 관절통 완화 등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그중 3가지만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뇌 건강과 치매에 좋습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뇌 기능을 증진하고 신경세포의 구조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관절통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를 비롯하여 항염증 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절 주변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혈압 조절, 혈전 예방, 혈관벽 강화, 콜레스테롤 관리, 혈당 조절, 혈관 확장 촉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에 대해서 섭취 방법과 보관법을 비롯하여 어디에 좋은지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메가6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 참깨보다는 들깨를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부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